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자택의 공매 입찰이 바로 다음 주 월요일인 9일부터 11일 사흘 동안 진행이 됩니다. 자, 30억 원이 넘는 이 단독주택의 낙찰 가격이 얼마나 될지, 그리고 낙찰자가 누가 될지에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. 자, 이 캠코,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따르면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인 서울 서초구 내곡동 단독주택은 감정 가격과 최저 입찰 가격이 각각 31억 6,553만 9천 원입니다. 그러니까 감정가와 최저 입찰 가격이 같고 31억 원 정도가 된다. 이렇게 보아집니다. 토지 면적은 406제곱미터, 지하 1층, 또 지상 2층으로 된 이 건물의 총 면적은 571제곱미터입니다. 2018년도 기준 공시지가는 28억 원 정도였지만 이후에 땅값이 오르면서 감정 가격도 올랐다고 합니다. 원래 삼성동에 집을 갖고 있었는데 그 집을 팔고 본인이 대통령에서 나올 무렵에 그 집을 팔고 이 내곡동 단독주택을 샀는데 그 집을 팔고 남은 가격이 한 30억 정도 있었다고 합니다. 60억 정도를 두고 팔았는데 30억을 남기고 이 집을 한 28억 정도 주고 샀는데 그때 남은 돈 한 30억 원을 이 관련 변호사가 갖고 있다가 이것 또한 압수가 됐던 것입니다. 이 압수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갖고 있는 집도 지금 이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되고 갖고 있던 재산도 뭐 추징금, 벌금 등의 명목으로 압수가 됐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설령 지금 사면이 돼서 석방이 돼서 나온다고 하더라도 당장 들어갈 집이 막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. 어쨌든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, 추징금 45억 원을 확정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납부 기한인 지난 2월 말까지 벌금과 이 추징금을 내지 않아서 검찰이 이 주택을 공매 위임을 한 겁니다. 캠코. 그러니까 캠코는 이 공매 위임을 받아가지고 바로 예고한 대로 이제 8월 9일부터 11일 사이에 공매 절차에 들어가게 됩니다. 자, 이 공매는 입찰자가 나타나지 않으면 유찰되게 되는데 일주일마다 최저 입찰 가격을 10%씩 낮춰서 다시 진행하게 됩니다. 임차인에 대한 명도 책임은 오롯이 매수자에게 있게 되는데 이 말은 지금 누가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집을 입찰받더라도 그 안에 있는 사람을 내보낸다거나 또는 자기 명도, 자기 이름으로 완전히 명도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입찰받은 사람의 책임입니다. 캠코는 다만 이 입찰을 통해서 낙찰되는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사람만 정해주는 것이고, 그 다음부터는 권리 행사는 본인이 직접 소송을 하든지 뭘 하든지 해서 지금 그 집에 누가 살고 있다면 내보내는 문제까지 다 입찰받은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. 자, 그런 상황을 감안하더라도 지금 이 공매에 바로 낙찰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자, 이 주변 시세에 대해서 그렇게 비싸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문제는 여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았던 집이고,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이 집을 이 집에 대한 입찰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런 전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이 집에 처음에 이 공매 절차에 들어간다고 하자 아주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많았고, 또 멀리 해외에서부터 이 집을 입찰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살 수 있도록 해주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. 그런다면 이 집에 대한 공매 절차가 진행될 때 다른 사람들이 이 집을 사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, 입찰을 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하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. 설령 다른 사람이 이 집을 대해서 입찰을 받는다 하더라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그 집을 팔으라고, 또 그 집에 대한 권리 행사를 하지 말라고 이렇게 압박할 가능성도 많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가는 매물이다, 부담이 가는 입찰 물건이다 하는 측면에서 더욱더 그렇고, 이 집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엇보다도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집까지 빼앗긴다 하는 측면에서 보면 굉장히 동정 여론이 많이 일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래서 선뜻 이 집을 다른 사람,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이 없는 제3자가 이 집을 낙찰받을 가능성은 거의 많지 않다는 겁니다.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자들이 이 집을 서로 입찰을 받아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살게 하다, 뭐 이렇게 정려 또는 기부 뭐 이런 식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집을 살도록 배려해 주겠다는 사람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어서 결국은
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집에 살 가능성이 많다.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문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당장 이 석방될 기미도 보이지 않고 있고, 특히나 8.15 기대를 모았던 8.15 광복절 특사에도 지금 일정이 없다, 계획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서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은 올 연말이나 아니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또는 선거가 지나고 난 이후에 문재인 퇴임 이후가 될 가능성도 없잖아 있는 것입니다. 그걸 보면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동정론은 더 커져가고 있고, 그리고 이 집까지 이 입찰을 통해서 가져간다 하는 것에 대해서 그야말로 철저하게 탈탈탈 다 틀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길거리로 내앉게 만드는 아주 문재인 정권의 이런 이 포갑 정치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사저 입찰이다 하는 측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그만큼 탄핵도 또 구속도 적법하거나 또는 적법한 절차를 가장해가지고 탄핵할 사유나 구속될 사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탄압을 받아서 탄핵과 구속됐다 하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집마저 이렇게 입찰로 통해서 제3자에게 넘어간다면 그야말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동정 여론이 다시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커 보입니다. 자, 이걸 감안해서 그런지 최근에 이 대권 주자들, 야권의 대권 주자들에 대해서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언급을 자주 하고 있습니다.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최근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자신이 특검으로 있을 때에는 하지 않으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를 지금 국민의힘 쪽의 의원들에게 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은 정치적으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그 다음 정권에서도 또 이 보복할 가능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구속이 아닌 불구속 수사를 하려고 했다 하는 이야기가 전에도 전해졌습니다. 그런데 그 당시에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휘를 했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, 또 이 특검에서 기간을 더 연장해가지고 수사를 하려고 하는데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그래서 사건 자체를 검찰로 넘겼고 검찰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했다 하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물론 이건 자신에 대한 책임론, 선거가 임박하니까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, 그러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법률가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또 거짓말을 하는 걸로 보이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도 앞으로 검증을 좀 해봐야 될 부분들이다 하는 것도 보이고, 이 최재형 전 감사원장도 즉각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석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어제 이 경북 구미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생가를 방문해서 지금 즉시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하라라고 요구를 했습니다. 지금 즉시 석방을 하라. 나이도 많고 몸도 불편한데 이 전 대통령을 이렇게 오랫동안 구속해 놓는 사례가 없는 겁니다. 벌써 4년 5개월 동안 이 홀로 된 여성이 감옥에 있다는 것, 정말 고통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집까지 이렇게 탈탈 털어서 뺏어간다 하는 그런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는 상황에 이를 보면 도대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잘못을 저질렀길래 저렇게 가혹하게 처벌을 받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. 자, 다음 이 8월 9일 날 월요일부터 3일 동안 이루어지는 이 경매 절차에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가 낙찰될지 비상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고, 또 이 낙찰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크게 집중되고 있습니다. 또한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 동정론, 그리고 지금 처해져 있는 입장에 대한 이런 정치적인 해석이 함께 더해지면서 이것 또한 다음 대선의 영향 요소가 될 것이다 하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. 어쨌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탄압은 아주 철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. 성창경 TV였습니다.